이런 스윙곡들은 특히 춤곡이어가지고 네. 들으시면 아마 어깨가 들썩들썩 발이 쿵쾅쿵쾅 이렇게 장단을 맞추고 싶은 네네. 그런 이게 곡들이죠. 명확히 얘기하자면 재즈가 사실 미국의 국악이잖아요. 미국 음악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음악이에요. 네. 그것도 1920년대부터 40년대 사이. 그러니까 대략 한 80년 전, 90년 전에는 대중음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디오만 틀면은 듀크 앨링턴이 나오고 아니면 네. 베니 굿맨이 나와서 지금 싱싱싱을 연주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대스타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마이클 잭슨 아니면 브루노 마르스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스타예요. 네. 당시에 스타들이었던 음악이라 이제 그 당시 좀 옛날 시대 영화를 보시거나 하면 그 배경음악으로 이런 음악이 정말 많이 깔리죠. 맞아요. 재즈, 스윙 빅밴드 음악이 애니메이션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어울려요. 미키마우스, 뭐 톰과 제리, 백설공주 무슨 이런 거에 것들. 다 재즈예요. 네. 네, 맞아요. 재즈가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건 뭐 사담입니다만 여담인데 두 분은 그럼 재즈를 정말 해야 되겠다. 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곤란하고요. 아니요. 왜 곤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분은 그래도 뭔가 재즈라는 장르의 매력을 느끼고 소신 있게 또 유학도 갔다 오셨는데 네, 미국에서 본토에서 뭐 공부를 하고 오셨고 돌아와서도 보면은 지금 재즈는 사실 메인 장르는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대가 변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재즈를 막 알고 싶고 재즈를 이렇게 듣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제가 정말 짧게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 잠깐만 할게요. 역사 설명을. 이게 1890년대 그러니까 120년, 130년 그쯤 전에 재즈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흑인 음악과 클래식과 가스펠과 여러 가지 음악이 다 한꺼번에 짜집기가 되면서 슬슬 뭔가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재즈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다가 1920년대, 30년대쯤에 그게 폭발하면서 성장한 게 지금 우리가 들으셨던 싱싱싱처럼 이제 스윙 빅밴드 음악이에요. 뭔가 빅밴드 해가지고 무대에 트럼펫 4명, 막 트럼본 한 4명, 색소폰 한 5명, 뭐 이렇게 무대에 한 17명에서 20명 정도가 올라가서 멋있게 지휘자 맞춰서 연주하는 거 그런 음악을 빅밴드라 그러거든요. 스윙 빅밴드 음악이 유행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945년에 비밥이라는 음악 시대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즉흥 연주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즉흥 연주가 있었어요. 듀크 앨링턴 빅밴드에서 즉흥 연주 있었어요. 근데 데이브니어 자 즉흥 연주 8마디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뭐 4초, 5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피들이 나 즉흥 연주를 더 많이 하고 싶어 이러면서 분위기가 번진 게 비밥이라는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즈 하면 재즈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 즉흥 연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즉흥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막 연주하고 하니까 이게 뭔가 짜집기가 잘 된 그런 멜로디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멜로디를 계속 정신없이 써내려가면서 음악이 진행이 되니까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란 게 근데 원래는 기본 멜로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연주를 할 때 즉흥을 한다 할 때는 사실 기본 멜로디를 변형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기술의 발전 이런 것과 함께 복잡한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멜로디를 살려주면서 천천히 나가면 좋겠는데 현대까지 오면 도대체 원래 멜로디가 뭐였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바꿔버리죠. 자, 그래요. 화성학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들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코드 이제 그 원곡의 코드를 베이직으로 해서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멜로디가 예전에는 몇 개 없었어요. 쓸 수 있는 노트가. 근데 지금은 거의 쓸 수 없는 게 없다고 얘기가 될 정도로 많은 음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을 하지 않는 일반 분들한테는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그래요.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아까 방금 싱싱싱 들었는데 약간 노래가 있는 것도 좀 듣고 싶은데 맞아요. 그 스윙 빅밴드 시절에 이 빅밴드 하면서 또 보컬을 얹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대중적인 음악이 많았는데 모든 거의 시작은 1945년 비밥 그리고 즉흥 연주 때문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어렵게 느끼시기 시작했다. 이런 거고요.
노래하면은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몇 분 계시죠. 그렇죠. 뭐 여자 보컬 중에 우리 엘라 피츠제랄드 같은 사람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엘라 피츠제랄드 vs 빌리 홀리데이 이렇게 네. 나가죠. 한 명 더 보태면 사라본. 이렇게 3대 트로이카. 3대 천왕 좋다. 네. 네. 보면은 뭐 남자 보컬 중에서도 모든 앨범들에 다 부르는 분 막 있던데. 저 흉내 한번 내봐도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루이 암스트롱 흉내 내신 거예요? 루이 암스트롱 흉내 내려다가 신 스틸러 지금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루이 암스트롱하고 엘라 피츠제랄드가 같이 낸 음반이 있어요. 예, 있어요. 네. 몇 장 있어요. 당대 제일 잘 나가던 보컬 2명이니까요. 콜라보 한번 했죠. 그 중에 한 곡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호 씨. 네, 제가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같은 단어를 영국식으로 발음하고 하나는 영어식으로, 미국식으로 발음하고 이런 가사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인트 삼아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제목은 사실 저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많이 들어본 곡이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되게 재밌는 곡이죠. 너는 너와 내가 되게 다르다. 달라서 그만둘까? 이 관계를 막 고민하다가 아니 그만두면 또 멀어져야 되잖아 하면서 그러면 그만두는 걸 그만둘까? 약간 이런 식의 달달한 노래죠. 네네네. 꽁냥꽁냥. 야, 이 진짜 재즈라는 게 어디선가 다 들어본 곡인데 뭔가 이제 어렵다는 그 느낌이 왜 들었을까? 근데 아까 조현 씨가 얘기하셨는데 그 비밥 시대 넘어가면서 시대 이후 넘어가면서 즉흥 연주가 복잡해지니까 네네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대중과 소통하는 어떤 대중적인 형태의 음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5년에 우리 그 루이 암스트롱 형님의 그 저기 뭐야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곡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듣기 좋은 음악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저 같은 혹은 미호송 같은 이렇게 프로 연주자들은 좀 더 복잡한 것들도 많이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까지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대중적인 것도 있으니까 찾아가시면서 이제 조금씩 넓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 재즈가 대중음악의 뿌리이기도 해요. 시초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대중음악이라고 부르는 팝이라든지 뭐 다른 R&B 이런 음악들보다 재즈가 먼저 나오면서 그 대중음악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대중음악도 다 재즈에서 먼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 즉흥 연주가 막 이렇게 그 붐이 일던 그런 비밥 시대에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연주자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샤방샤방한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찰리 파커라는 친구가 1945년에 비밥을 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막 복잡하고 빠르고 막 딱 들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질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질려하는 사람들이 좀 더 차분하고 잔잔하고 약간 옛날 스윙 빅밴드 팝 느낌인데 좀 더 소편성의 잔잔하고 이렇게 듣기 좋은 거 이런 걸 찾아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곡이 좀 짜임새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훨씬 좋은 그런 음악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요. 뭐 거기에 대표 주자가 이제 또 있죠. 누군가요? 누구? 뭐 한둘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요. 누구 좋아하십니까? 마일스 데이비스? 마일스 데이비스, 당연히 유명하죠. 또 혹은 뭐 챗 베이커 어때요? 챗 베이커. 아니면 데이브 브루백 저는 좋아하고요. 데이브 브루백. 이 보니까 챗 베이커나 마일스 데이비스는 다 영화화도 되고 보니까. 그렇죠. 챗 베이커는 사실 음악을 몰라도 이름은 아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했던 게 바로 쿨 재즈라고 불리는 장르이고요. 이 쿨 재즈는 특히 백인 연주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서부 해안 쪽 캘리포니아, LA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음악 연주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고도 불리고요. 그 당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비밥 이후를 쿨 재즈랑 하드밥이라는 걸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하드밥 쪽은 이제 좀 흑인들이 이제 좀 이제 소울풀하면서 소울 느낌의 가스펠 느낌의 뭐랄까 블루스적이고 그 비밥에서 파생된 블루스적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흑인 느낌 감성으로 연주를 많이 하고요. 근데 백인들은 좀 더 차분하고 대중들의 이제 어필이 되는 그런 음악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멜로디컬한 그런 곡.